50년 전 오늘 한 청년이 청계천 길 위에 섰습니다. 있어도 지키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화형에 처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청년은 손에 근로기준법전을 들고 몸에 휘발유를 부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청년은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청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기 전이었고 돈이 없는 응급 환자를 치료해줄 병원도 의사도 없었습니다. 근로감독관마저 치료비를 보증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재단사 보조로 시작해 짧은 생 동안 자기보다 어린 여공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분투했던 22살의 청년은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가 고프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일하는 자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모니터 앞에 있든 운전대를 잡고 있든 지시를 내리든 지시를 받든 달리고 있든 앉아 있든 밥벌이를 하는 우리는 모두 전태일의 후배입니다. 더불어 남을 위해 나를 태우는 모든 사람은 전태일의 동지입니다. 그를 기억합시다. 11월 13일 금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였습니다. 지희선님, 자기 몸에 불을 붙일 만큼 현실을 바꾸고 싶었던 전태일, 배가 고프다는 그의 마지막 말에 너무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웅님 말처럼 오늘은 우리는 모두 전태일의 동지입니다. 오상수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34살 노동자입니다. 오늘 오프닝 또 선곡 들으니까 공감이 가고 좀 여러 가지 생각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허징쇼 듣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영희님, 중학교 때 홍경인 씨 나오는 전태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송차사님도 뭉클하네요. 그래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고 믿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왜 좀 갈 길이 멀긴 합니다. 여전히 그 산업재해 현장에서 많은 분들 다치고 목숨 잃으시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이게 해외와는 달리 해외는 뭐 그 노동자가 다치면은 정말 그 사측에 아주 그 막중한 그 법적 책임을 물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지를 못하고 벌금을 내는 게 싸요. 예, 그래서 그냥 방치합니다. 계속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다치는데 방치합니다, 그거를. 그리고 그냥 버티다가 언론에서 좀 시끄러워진다 싶으면 그냥 벌금 내고 말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국회의원들이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음악 이야기 나누는 날이죠. 난세의 가능. 오늘은 간지 씨와 더불어서 래퍼 넉살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넉언니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넉언니. 얼마 전에 나왔던 거 개그우먼 이은영 씨랑 많이 닮아가지고 얼마나 닮았나 아침에 봤는데 많이 닮았습니다. 얼마나 닮았는지 보는 라디오로 확인해 보시고요. 광고 듣고 래퍼 넉살 씨 그리고 김간지 씨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드러머 김간지 씨의 간, 그리고 저 허지웅의 웅, 이 간웅이 펼치는 신나는 선곡 대결 나연세의 간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곡하는 걸 대신해서 김간지 씨와 선곡 대결을 할 넉언니
래퍼 넉살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걸 좀 배우란 말이에요, 김관지 씨. 넉살입니다.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얼마나 정겹습니까? 취객 같아요. 근데 저 김간지 씨는 등지고 있는 게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카메라 너무 자주 비치면 좀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런가요? 김만성님, 야 호감형 래퍼 넉살님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호감형, 호감의 비결이 뭡니까? 일단은 비춰질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예, 그리고 안 좋은 소식들은 이제 애초에 싹을 좀 잘라내는 쪽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솔직합니다. 김경희님, 이은영님 때문에 넉살님을 알게 됐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은영 씨 나오셨었는데 자기 소개를 넉살입니다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두 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좀 닮았다라고. 예, 저랑 이제 닮은 꼴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은영님도 계시고 그리고 송지효님도 계시고. 근데 제가 누나가 3명인데 첫째 누나는 은영님, 둘째 누나는 지효님, 약간 이렇게 닮았어요. 그래서 은영 누님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닮은 사람이 있냐? 삼촌 닮으셨다고. 지효 누나는 남동생이랑 저랑 닮았다고 이렇게 서로 약간 예. 송지효 씨 남동생을 닮았고. 네. 은영님은 이제 은영 누님의 삼촌분을. 이 얼굴 꼴이 있나 그런? 그 넉살 씨의 제일 트레이드 마크가 예. 저기 있습니다. 그 세탁소 이미지 중에 세탁소. 뽀송이라는 캐릭터. 뽀송이라는 캐릭터죠. 네, 그게 그 크린 뿅뿅뿅, 네. 크린토, 크림 뿅뿅뿅의 예, 그 마스코트. 예, 어떤 뽀송이도 있죠. 여자분이 이렇게 단발로 해가지고 예. 네. 이미지가 나오네요. 네. 좀 닮았네 진짜. 아니 똑같아요. 모자까지 똑같아서 열이 받아요. 가끔. 김관지 씨 혹시 이 크린 뿅뿅뿅 네. 무슨 뭐 협찬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했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의혹이 생기는데. 이게 굉장히 계속 유명했었어요. 그래요? 네, 넉살 씨랑 같이. 예. 같이 사진도 찍었네. 예, 캐릭터랑. 예전에 시구하러 갔다가 한번 실제로 뵀었는데 예. 춤을 엄청 잘 추시더라고요. 춤을 막 엄청 추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변진아님, 넉살이라니 너무 좋네요. 행복한 금요일이에요. 김지현님, 넉살님 요즘 바쁘시네요. 타 방송에서 DJ도 하시고 친근한 이미지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기대할게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DJ를 하셨어요? DJ를 지금 그 K 본부에서 박원님이 하시던 거를 2주 동안만 제가 잠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휴가 가셨나요? 아마 이제 다른 DJ로 교체되는지 휴가인지는 저도 확실히 전해듣지 못했는데.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네, 잠시 제가 동안 이제 맡아서 어때요? 재밌어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음악을 힙합만 거의 듣고도 하고 요새는 잘 막 찾아서 못 들었는데 DJ를 하니까 실제로 음악을 듣는 맛이 있더라고요. 선곡을 잘해주셔서. 저희 DJ가 해보니까 네. 하기 전에 어렴풋하게 생각하던 거하고는 매우 다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미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본인 삶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저는 그 10시부터 12시라서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술자리 갖는 것이 애매해졌다는 단점이. 그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건강상. 개인. 본인의 삶에 좋은 거라니까. 그렇네요. 그래요. 예. 그 정도 즐거움 포기해도 됩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포기하면 되죠. 이거 저 물이 반 찼을 때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약간 그런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두 분 봤을 때. 그런 거 봤을 때 간지 씨는 여기 왜 물이 있어? 하고 그냥 걷어차는 타입 아닙니까? 아니요, 전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네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웬간하면은 라디오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런 비유는 하지 마세요. 좀 썩은 비유예요. 썩은 비유. 뭐 갑자기 물이 반이나 뭐 이런 얘기는 이상한 얘기,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뜻인 우리 넉살님이 넉살 씨가 굉장히 과감하세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방송 시작하고 거의 300회 아직 안 되는데 썩었다 이 표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잠시 약간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썩은 동아줄은 잘라내야 됩니다. 여기가 저희가 굉장히 교양 있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관지 씨가요?
네. 알겠습니다. 머리도 감고 다니세요 웬간하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 야, 네 머리는 네 머리는 야는 안 됩니다. 네. 예, 야는 안 되고요. 네. 예. 아니면님 넉살님 개그맨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는 좀 속상하지 않으세요?라고. 근데 안지민님이 이제 돌려서 저를 한 번 더 혼내시는 거죠. 왜 왜? 예,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속상하게 만드는 개그맨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속상하지 않냐. 근데 사실 그 좀 충격적이게도 제가 앨범을 워낙 오랫동안 쉬니까 그 노래 맞추는 프로나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다 보니 그 뮤지션이 아니라 그 방송하시는 예능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알게 돼서 좀 많이 속상했죠. 근데 제가 음악을 쉬었다는 게 문제죠, 사실. 예. 음악을 쉬었다. 음악은 늘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음악을 쉰다니요. 그렇죠. 제작을 좀 오래 쉬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작을 좀 오래 쉬었다. 네네. 넉살 씨가 이제 새 음반 이야기가 있는데 나왔습니다. 발표가 됐군요. 예, 9월 30일 날 제가 발표를 했고요. 앨범 이름이 1Q87. 1Q84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거에서 이제 싹 이렇게 좀 차용을 했습니다. 왜 84와 87의 차이는? 그게 1Q84가 내용을 보면은 좀 신기한 내용이잖아요. 예, 하루키 소설. 예, 거기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달이 2개가 된 이상한 세상에 대해서 막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원래는 원 제목이 1987이었어요. 제가 87년생이어서 자전적인 이야기다 보니 단순하게 그렇게 가려고 했다가 너무 심심해서 그 책에서 이제 그 Q가 퀘스천의 Q랑 또 같은 의미여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87년생이다 해서 1Q87. 1Q87. 예,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제 노래.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가 그러면은 이 앨범의 어떤 타이틀곡. 예, 타이틀 중에 하나고 앨범의 거의 마지막 곡입니다. 타이틀곡을 마지막에? 3개나 타이틀로 달아서 초반부 하나, 심심할 때 중반부에 하나, 마지막에 하나 이렇게. 제목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요거는 추락이라는 곡이고 피처링으로 이제 드비타님이 AOMG의 보컬로 이제 계신 드비타님이 같이 해주셨고요. 이름은 추락인데 거기 안에 좀 희망적인 내용을 삶이 만약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라면 누군가에겐 추락이지만 누군가에겐 비행이다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써본 가사입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간지 씨? 시적이네요.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네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제가 뭐라고 좀 했다고 위축되신 거예요? 위축된 게 아니라 왜 그래요 정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할 이 말이 추락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요. 넉살 씨 평상시의 언행이랑 이 또 작품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또 이런 넉살 씨 의외의 면모를 보면서 제가 또 감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1Q87 또 이제 원래는 1987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혹시 어떤 그 87년 광장에 대한 이야기인가? 단지 내 생년이 87년이다. 그렇죠. 전혀 운동권과는 아닙니다. 예, 오해는. 다른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어쨌든 1984도 이제 그 책이고 책에서 가져오신 거고. 전에 이제 1집 제목도 작은 것들의 신이었고. 예, 맞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책을 좋아하는데 사실 요새는 안 읽은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책 자체를? 예, 책을 가끔씩 보다가 뭐 정말 막 작은 책들이나 보고 싶었던 책을 다시 조금씩 보는 거 말고는 신간을 사실은 저기 장기하 형의 책을 그거 받은 거 외에는 구매도 거의 없었고.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작가는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 좋아하죠. 하루키를 좋아하시고. 하루키 굉장히 좋아하고 뭐 서정희님도 굉장히 좋아했고 근데 단편소설 강 그거 보고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예전엔 되게 많이 봤었는데 요새는 그 넷플 있잖아요. 넷플 뿅뿅 때문에 그게 훨씬 재밌어서 그걸로 드라마를 거의 많이 보고 시간을 OTT 서비스를 많이 또 보시는구나. 맞습니다. 이거 재밌는 거 많죠. 저도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자, 넉살 씨 나오셨는데요. 또 다음 노래가 갑자기 바꿔주셨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요것도 혹시 타이틀곡입니까? 요거는 타이틀은 아니고. 요거는 타이틀은 아니고. 예, 중간에 좀 굉장히 너무나 자전적인 내용의 또 노래인데 이거는 거울이란 트랙이고 이제 피처링은 저희 회사의 화지라는 친구가 도와준 트랙입니다. 뭐 이거는 뭐 제목이 거울인 것처럼 제 자신을 보고서 좀 많이 수척해 보였던 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한때 좀 수척했던 때가 있었나 봐요. 지금보다 좀 더 심할 때가 있었죠. 지금도 많이 건조하고 수척한데 어느 날 봤는데 뭐 너무 슬퍼 보이고 좀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시작 가사가 이 내용이랑 좀 잘 맞는 게 우리 다시는 슬프지 말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막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 슬프지 말자. 네. 술도 좀 줄이고 막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간지 씨 계속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 넉살 씨가 오랜만에 나와서 이제 예, 자기 예. 얘기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 흐뭇하고. 네. 그렇게 말 안 하실 거면 가세요. 그냥. 왜 자리를 왜 차지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살짝은. 예. 아니 내가 그래도 이렇게 딱 보는 어떤 중압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 내가 말실수할까? 넉살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 말실수할까봐 이렇게 제가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한 동생이기도 하지만 네. 어찌됐든 넉살 씨는 간지 씨에게 어떤 뮤지션입니까? 아 넉살 씨는 다른 힙합 뮤지션들이랑 좀 다르긴 했었어요. 어떤 면에서? 뭐랄까 저한테 있어 힙합 뮤지션의 이미지는 그래도 좀 많이 까불까불하는 이미지들이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근데 넉살 씨도 그런 까불까불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제 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만의 어떤 문학이나 철학 같은 걸 얘기하면은 너무 신나서 계속 얘기를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어떤 진지한 면들이 어허. 저는 좀 감명 깊었고 이 허지웅 쇼에서 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네. 맞아요. 되게 어린 동생 취급하듯이 이야기하는 느낌이 있는데 또 그 정도까지 어린 동생은 아닌데. 저희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죠? 3살 차이가 3살 차이면 거의 그냥 그래? 친구 아닙니까? 완전 친구예요. 완전 아무 별 차이도 안 나죠. 워낙 또 편하게 해주는 형이라 아. 예, 동생도 그 뭐 친구처럼 대해주는 형이라 아, 저도 그래요? 굉장히 좋아하는 형이죠. 근데 원래 애시 당초에 넉살 씨랑 저랑은 서로 팬이었었어요. 이제 아예 옛날부터 그냥 저도 넉살 씨의 랩을 되게 좋아했었고 넉살 씨가 하는 밴드를 되게 좋아했었고 SNS로도 미리 친구였고 SNS 네네. 그리고 SNS에서는 좀 정상인처럼 안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너무 좀 과한 면이 있죠. 그냥 위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뭐 어릴 땐 저럴 수도 있지 뭐 그런 느낌으로 위약 많이 부려봤습니다 저는. 자 지금 또 새로운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아키라라는 트랙이고 피처링이 이제 게코 형이 도와주신 이게 앨범에서 가장 좀 대중적이고 신나는 트랙인데요. 아하. 요거는 이제 그 원작인 아키라 만화에 그거를 또 이제 대입을 한 건데 제가 요즘에 보는 세상이 그 예전에 저희 1999년도에 세기말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되게 뭐랄까 광기와 어떤 뭔가 그런 막 에너지들이 막 응축돼서 막 터지기 직전에 그런. 네, 근데 그게 좋은 쪽보다는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그래서 조금 지금 이 우울한 현 시대를 막 반영하는 그런 노래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세기말에 99년에 뭐지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시대 분위기는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약간 축제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뭐랄까 뭔가 되게 이상한 걸 많이 좀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뭐 그런 건 좀 재밌었다라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어떤 그런 99년도에 저는 기억하기에 막 2000년이 되면 막 컴퓨터가 멈추고 Y2K 그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어나지 않은 어떤 그런 막 좀 두려움과 어떤 막 새로움이 막 혼재돼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두운 면을 가깝게 표현을 했으나 어떤 그때 어떤 광기의 축제 이런 느낌의 곡을 만드는. 저 진짜 Y2K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Y2K 당시에 저 딱 그 시간에 컴퓨터 꺼놨었습니다. 혹시나 그러려고 그랬었어. 에러가 날까봐. 꺼놓으라고. 참 되게 떠올려 보면 희한한 풍경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시계 날짜 달력 넘어가면은 컴퓨터가 잘못될 수 있으니 다들 꺼놓으세요. 맞아요. 뉴스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었던 기억이 나고. 네. 박진성님이 넉살님 얼마 전에 남가저동 곱창집에서 봤어요. 곱창을 좋아하시나 봐요. 잠시만요. 곱창집이라면 제가 사는 곳 바로 가까운 한 100보 안에 있는 데서 보신 것 같은데. 곱창 좋아합니다. 자주 가는 단골집인가 봐요. 거기가 또 맛집이어서. 곱창집. 가끔 갑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이 또 요거는 너와 나라는 트랙인데 이제 이것도 피처링이 이제 거민우님이 도와주신 트랙인데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거울이랑 이제 거의 이어져 있는 트랙인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셀카를 딱 이제 혼자 찍었을 때 거기 안에 비친 너와 나로 시작을 하는 가사인데 그게 이제 거울에서 제가 제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데 요 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찍은 셀카일 수도 있으나 그 안에서도 너와 나 이렇게 해서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너와 나라고 표현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트랙. 그래도 앨범 중에 그나마 앨범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까지 쓴 가사 중에 가장 사랑하는 가장 사랑에 가까운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에 사랑에 관심이 많이 없으십니까?
아 많죠. 너무 많아서 못 쓰는 거예요. 수위 조절도 못 아, 하고. 사랑에 관심이 많다. 예. 나는 사실 사랑에 관심이 많은데. 사랑이 전부죠. 아, 예. 사랑이 좀. 그럼요, 예. Love is everything. 예.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간지 씨 어떻습니까? 이 사랑에 대한 가사 이런 거 좀 써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사랑 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사랑에 대한 가사는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영향이 있는 거라고 아 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 건드리면은 많이 부끄러워질 것 같아요. 아 나중에 좀 부끄러울 것 예.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잘못 디디면은 되게 오그라들게 돼가지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넉살의 너와 나 들으시면서요 2부에서 간지 씨와 넉살 씨의 선곡 대결 이어가겠습니다. 의심해 그렇다고 속을 수 없어 벼랑으로 밀어내기엔 삶은 차갑고 도시는 외로움을 노려 거리를 두니 진짜 우리의 모습이 보여 어떻게 널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겠어 세상의 마지막 날엔 사랑으로 모두 포기하겠어 We need love Diving to the moonlight 어둠이 날 가리는데도 내일에 내게 보내 My love is true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집중 좀 해주세요. 네. 방금 그 얘기는 안 들어갔겠죠? 네. 깜짝 괜찮은 것 놀랐어요.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9911님 안녕하세요. 허지웅씨 애청자예요. 지금 외출하는데 광명버스 12번에서 지금 허지웅쇼가 나오고 있어요. 기사님 되게 친절하신데 허지웅쇼까지 틀어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으네요. 기사님 힘내시라고 문자 꼭 읽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99하나님 그리고 광명버스 12번 운전하시는 우리 선생님 두 분 다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광명버스 12번 기사님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예 여기 네. 예 주소를 확인해야 되니까 네. 두 분 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의 선곡 대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여행 갈 때 듣기 좋은 노래? 여행 가고 싶어지는 노래. 네. 아 여행 가고 싶어지는 노래. 네. 간지 씨부터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선곡한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은 넉살 씨가 뭘 준비할지 몰라가지고 네네. 그냥 가볍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하. 인큐버스의 드라이브라고 그 뉴메탈 밴드 인큐버스 굉장히 잘생긴 보컬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을 휩쓸었던 아하 인큐버스. 뉴메탈, 네. 한국말로 하면 목마. 그쵸. 사실 이 인큐버스 밴드도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걸 좀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그냥 좀 멋있어서 지었는데 사실 이제 음악성이랑은 또 완전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으니까 뭔가 이거 괜히 지었다라는 싶은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하긴 근데 뭐 악마 이름을 괜히 이제 지었다. 뭐 그런 거 약간 있죠. 오그라들 수 그런 있죠. 거죠. 오그라들 네. 수 있죠. 근데 인큐버스가 사실은 굉장히 그런 목마 어떤 무서운 이미지를 끌고 가려고 밴드를 만들었었고 그런 노래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야, 근데 목마가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나오는 노래. 너무 달달하죠. 예. 네. 아니 근데 약간 몽환도 있어요. 저는 약간 몽환적으로도 느껴지는 게 있는데. 몽환 쪽 예. 느껴진다. 예, 약간 어떤 몽환이 있을 수 예. 있겠지만 그 이름이랑은 전혀 다르게 이분들의 재능은 이 달달함에 있습니다. 아 달달함에 있다. 예, 정말 달달하고 그때 당시 어떤 청춘이나 좀 상큼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뉴메탈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 인큐버스의 드라이브라는 노래를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네. 메탈 매니아 분들이 들으시면은 인큐버스는 메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당연히 정도로. 아니라고 얘기하죠. 예. 하지만 그 앨범에 곳곳에 숨어져 있는 메탈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이거는 뉴메탈의 한 부분이 있고 아 어떤 그런 요소들도 있긴 하나 보죠. 당연히 있습니다. 드럼을 세게 예. 치나요? 아니요. 기타에 마구 건다든지 뭐 지기징징을 건다든지 마구. 자가자가 장장 스타일. 네. 알겠습니다. 네. 인큐버스의 드라이브 마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어지는 넉살 씨의 선곡입니다. 예.
패닉의 여행을 가지고 왔는데요. 패닉의 여행. 제가 이제 선곡을 해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3곡 정도를 선정해 달라.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곡이 많이 안 된다라는 3곡을 했는데 2곡 정도가 안 된다고 처음에 급하게 교체 없대요. 그래서 차일디시 갬비노 거를 하고 싶었어 사실. 연민호께 거의 네. 이게 검열 때문에 안 됐나 봐요. 수위 조절이 이제 방송에는 예, 적합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잘못돼서 이제 제가 선곡했던 거보다는 조금 깊어졌습니다. 인생 여행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인생 여행. 예. 인생 여행 좋죠. 예, 그래서 삶의 여정으로 제가 급하게 선회하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패닉 형님 사실 이걸 한 게 큰 뜻은 없고요. 저도 일단 제목이 여행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적 형님이 정규 앨범이 또 나왔습니다. 나왔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돌팔매가 이적 형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바로는 패닉 스타일로 갔다. 예전에 진표 형님과 함께 했던 그런 느낌으로 가고 게다가 진표 형님도 피처링을 해주셨다고. 예. 네. 그래서 그냥 그 생각난 김에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이제 여행이란 곡이 뭐가 있나 적었는데 제목이 여행인 패닉의 곡이 있기에 진표 형님 나오시네요. 예, 신나게 삶의 여행을 지금 요약하자면 네. 그냥 여행으로 검색해봤다. 여행을 검색을 해봤다. 예, 여행으로 결론은 검색해서 나온 노래가 이것이었다. 예, 근데 이제 말은 뭐 삶의 여정이라고 정말 꾸몄으나 성의 없네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삶의 여정입니다. 그거 꼭 삶의 여정. 삶의 여정.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되게 좋은 정보는 있습니다. 이제 이적 씨의 새로운 앨범이 얼마 전에 나왔다는 맞아요. 거고 예. 타이틀곡 자체가 김진표 씨랑 같이 불러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아니 왜 앵무새처럼 왜 따라하시는 얘기를 또 거예요? 하면서 넉살 뭘 씨, 짚고 넉살 넘어가는 거야. 씨 말이 그거 말고는 건질 게 없다라는 얘기죠. 삶의 여정이라니까요. 여정은 무슨 여정입니까? 인터넷에 여행을 검색해놓고 여정을. 근데 삶의 이 여행, 노래 진짜 삶의 좋아요. 이 예. 패닉의 그럼요. 여행. 네, 좋습니다. 급 마무리가 됐는데 패닉 정말 전 청소년기에 정말 패닉 음악에 너무 빠져 심취해 있어가지고 저도. 가끔 이야기하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이제 제가 전학을 가고 한참 이제 반항심이 많을 때였어요. 네네. 그래서 칠판에다가 점심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5교시 시작 전이죠. 네. 점심 시간에 칠판에다가 그 패닉 2집 당시에 나왔던 네. 패닉 2집의 벌레. 예, 벌레. 그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정직하지 않은 교사들의 어떤 좀 탓하는 그런 가사였죠. 네. 벌레 가사를 제가 빼곡히 써놓고 네. 아무도 지우지 마라 이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학교 생활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거의 사실은 징계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저거 싱가포르에서 그런 걸로 곤장을 받은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곤장에 싱가포르 곤장이 네, 있죠. 반달리즘이라고 예. 아무데나 이렇게 낙서를 하다가 그렇죠. 네. 반달리즘이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그쵸. 예.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과격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패닉의 여행 마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론가 바람 따라 멀리 사라져 오늘도 긴 여행이 끝이 났어 내겐 영원한지 때로 너의 꿈은 가장 패닉에 이어서 예. 넉살 씨 선곡이 제 예. 스타일인데요. 감사합니다. 예. 삶의 여정이란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삶은 여행이다. 예, 삶은 여행이죠. 저의 인생 모토이자 철학인데 예. 그 사실 이 노래는 예. 굉장한 모토군요. 네. 그러니까 패닉의 여행을 꼽는 순간 그 블랙 모터. 블랙 모터예요. 굉장히 빠른 모터가 돌아가고 네. 있습니다 삶에. 네. 이 노래는 김윤아의 꿈입니다. 김윤아님 이제 우리 선배님의 첫 번째가 아니죠. 솔로 앨범에 이제 언제 나왔더라 이게 작년인가. 그래 조금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노래를 듣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애정하는 곡이고 원래 뭐 자우림부터 김윤아님 원작 팬이기도 한데 야, 너무 떨려서 팬이라고 그랬네. 김윤아라는 이름을 입에 네. 올리는 것만으로도 감이 너무 떨린다. 네, 그래서 이 꿈 자체가 제 어떤 삶이 만약에 여행이라면 가장 오랫동안 여행하는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요거를 꿈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야, 정말 잘 껴 맞춘다. 아이, 아닙니다. 꿈 다음에 여정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죽음이죠. 죽음으로. 네. 아니, 사실- 오전 11시에 네, 아유 아니요. 죽음은 아니고. 오전 11시 갑자기 저기 화장실 갈 수도 있고 다시 잘 그렇죠. 수도 있고. 네. 사실 꿈 다음에 제가 선정한 곡이 나오면 그때 또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생이에요. 사실, 예. 네. 사실 다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예. 예. 김윤아 씨의 꿈이 나오고 있는데 전 뭐 누군들 뭐 안 좋아하는 분들이 뭐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네. 저는 누가 너무 좋아해요. 아 저도 예. 최고입니다. 예, 뭐 자우림 곡 물론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고 이제 예. 학생 때, 이 뭐 대학생 때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김윤아 씨 이제 그 솔로 앨범들 쭉 나오면서 예. 가사가 그렇죠. 저도 그거 꼭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저는 아마 한국에서 가장 가사를 잘 쓰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노래도 제목이 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좀 이제 뮤지션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제목이 뭐 사랑이다, 제목이 꿈이다 이렇게 하고 내용을 어떻게 채우냐. 아니 이렇게 대주제를 인생의 대주제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그게 저도 그렇고 많은 뮤지션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예. 꿈이라는 것에 가장 가까운 그런 가사를 써주셔서 진짜 눈물 두세 방울은 충분히 흘렸던. 이게 참 어떤 그 경험이나 예. 또 고민이나 네네.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사유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맞습니다. 네, 그런 가사들이 대부분이라서 김윤아 씨 예. 노래가 그래서 들을 때마다 더 좋은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이 들수록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윤아의 꿈 마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다면 모두 이루어질 거라 말하지 마. 마치 나의 꿈은 꿈이 아닌 것처럼 마치 나의 꿈은 꿈이 아닌 것처럼. 자, 이어지는 간지 씨 선곡. 네. 지금 다들 저랑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여행이 너무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쉬고 싶고 맞아요. 지쳐 있고 평온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잔잔한 호숫가를 바라보며 아하. 서늘한 날씨에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고 아하. 누워서 이제 이 노래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예. 캐멘 아일랜드. 이 노래야말로 정말 여행을 가고 싶은 알락의 왕. 네 알락 왕이 부르는 편리왕이죠. 카이만 편리왕. 제도. 이름부터가 알라고. 알락 왕의 네. K섬, K만섬, 네, K먼 제도. 네, 케이만 제도로 떠나는 이 노래는 정말 여행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삶의 여정이고 뭐 그런 거, 꿈이고 여행이고 카이만 제도로 오세요. 카이만 제도로 어서 오세요. 카이만 제도에 갈 여력이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제 이 노래로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카이만 쪽 뭐 홍보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가보신 적 있어요 혹시? 아니요, 없습니다. 그건 뭐야? 저도 가보고 싶어요. 어디 있어요 카이만 제도가? 저기 아마 노르웨이 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유럽. 왜냐면은 이 듀오가 노르웨이 듀오기 때문에. 두 분이시구나. 네. 그 킹스구나 킹스. 네. 여기 나오네요. 여기 좀 제도가 나오는데 카리브해에 있는 네. 영국고요. 영국. 네. 그렇군요. 가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노래가 그 혼자 가는 여행 느낌이 있어요. 그쵸. 예. 혼자 가는 네. 여행. 왕자지 거는 아닌 거. 사실은 뭐 되게 굉장히 즐거운 기분으로 가는 여행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니까 막 왁자지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왁자지 걸 막 우르르 가가지고 와 칼만제도 여기 있는 유명한 뭐고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혼자서 배낭에다가 조용히 이렇게 책 몇 권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떠나는 여행. 어딜 떠날 때 책을 많이 가져가십니까? 저는 갖고는 갑니다. 아 갖고는 가시는데 가지고 와서 몰래 버리시잖아요. 집에서 버리기 좀 힘들고. 책을 버린다고? 책을 왜 버립니까? 아니 집에서 버리기 힘들어서 몰래 아니, 여행 갈 때 어머 가져가서 세상에 버리고. 천벌 받아 책 버리면은. 너무 넉살 씨 너무 자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버리진 않고, 죄송합니다. 아, 버리진 않고 시간대가 너무 자극적이. 아 죄송합니다. 예. 네, 버리진 않고 알겠습니다. 못 보고 갖고 오죠. 네. 너무 안락왕의 노래가 너무 안락해서 네. 다음 곡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예. 넉살 씨가 선곡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이제 여행 예. 중에 마지막 예. 챕터입니다. 예, 여행의 예. 마지막 챕터. 그렇죠. 이제 만약에 꿈이 한 50%를 우리 채우고 있다면 나머지 50%는 사랑이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나근의 형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나 있네. 강산의 형님과 같이 한 곡인데 강나근의 사랑이 예. 있는 곳에 나 있네. 이 노래는 이제 아까 그 외로웠던 케이만 제도의 네네. 느낌이라기보다는 왁자지껄하게 다 같이 막 기차 여행 가고 이런 느낌의 노래고요. 그리고 이 노래가 이제 제가 이제 뭐 거짓말이라고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노래를 듣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심하게 앓던 곧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힐링송인 거죠.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이 받는 그런 노래를 노래예요. 듣고 감기가 나왔다. 예. 그거 마치 그거 아닙니까? 요즘 유행하는 뭐 들으면은 돈 버는 주파수 뭐 이런 잠시만요. 그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 정도로 깎아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말하시는 게 딱 그런 수준인 것 같아서가지고. 아 근데 진짜 실제로 유튜브에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그거를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뭐 곧불이 나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런 건강해진다, 주파수가 이런 의미입니다. 딱 강나근의 노래에 그 예. 주파수가 있다. 예. 제목조차 사랑이 있는 곳에 나 있네요. 아 이건 진짜 뭐 사랑으로 감기가 나을 수밖에 없네요. 사랑으로 모든 예. 것을 치유합니다. 그런 게. 예. 아니 돈 버는 주파수라뇨. 아니 감기를 치료하는 주파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그렇죠. 아. 예.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나 자신을 여행지로 보내라. 아하. 그리고 사랑을 나눌 사람들과 또 같이 가라.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같이 가라. 이런 느낌이죠. 저 이 노래 못 들어봤는데 강나근의 사랑이 있는 곳은 나 있네. 마저 듣겠습니다. 나요 익숙한 노래네요. 간진 씨 선곡. 네, 김간지의 여행 3부작 마지막 노래는 이제 따라하는 것 같은데. 하하. 김현철 씨의 춘천 가는 기차를 예. 이제 불독 맨션이 그렇습니다. 리메이크를 한 버전이죠. 불독 맨션에 추천 가는 기차. 네, 이 노래 들으면은 뭐 여러분 원래 그 원곡 자체가 이미 여행을 가는 노래인데 제가 그거를 선곡하는 건 너무 반칙일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이 노래는 의외로 다들 좀 모르세요. 불독 맨션이 춘천 가는 기차를 이제 인디 파워 앨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디 밴드들이 이 명곡들을 자기 버전으로 바꾸는 그런 앨범에서 불독 맨션이 골랐던 노래가 춘천 가는 기차였고 이게 의외로 굉장히 명반입니다. 명곡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앨범 제목이 뭐라고요? 인디 파워 2001. 제목이 좀 예전에 그 예. 이렇게 모음집이에요? 예. 맞아요. 그렇죠? 컴플릿. 옛날에 컴플릿이구나. 지금 안 나오니까 얘기 되지 않나? 나우.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외국 음악 그 예, 그런 그 네. 컴필레이션 앨범. 아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인디 파워 1999, 인디 파워 2000, 인디 파워 2001, 인디 파워 200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불독맨션은 2002에 있어요. 이 춘천 가는 기차가. 혹시 그럼 김관지 씨가 참여한 곡도 네. 이 파워 앨범에 있습니까? 저는 2003년 2003년에 3년에 한번 했었고요. 그 제가 이제 했다기보다는 제가 그 밴드에 있었어요. 그 패닉의 왼손잡이를 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취지의 앨범이었고 그 뭐 지금 좀 구하기 힘들어요. 앨범이 지금은 맥이 끊겼어요? 맥이 아예 없고 그 몇 앨범 년도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2003년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아쉽다. 아마도. 지금은 좀 구하기 힘든데 뭐 어디로 입금하세요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소장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저도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거.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호정님, 넉살님 저희 아들이 엄청 좋아해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요즘 힙합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한결이 사랑해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해주시는. 예, 우리 한결이 6학년 곧 이제 힙합과 어떤 삶에 대해서 또 여행을 떠날 텐데 너무 사랑한다 한결아. 또 여행.
끝까지. 예. 아, 이 주제 일관성이 좋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제일 빠른 활동 계획이 앨범 홍보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계속 앨범 홍보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공연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컨텐츠들 많이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음악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또 기획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예요. 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 부과되니까 다들 마스크 잘 챙기시고요. 끝곡으로는 넉살의 작은 것들의 신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요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 넉살 김관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상황은 좋아질 거